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정기윤 소사님과 하민석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오늘 시청자 질문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개벽이 일어난다고 하던데요. 가을 개벽이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부장님께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우주의 시공이 전환하는 후천 가을 개벽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현실을 한번 살펴보면은 선천의 종교와 철학, 사상,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하지 못하고 있죠. 다만 구원을 향한 절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답을 규명하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구멍이 돼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코로나 병난 시기에 더더욱 그것들이 부각이 돼서 우리가 다 자각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까닭이 뭐냐? 왜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노래했으면서도 답을 못 내고 있냐? 그거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때가 그럴 때라서 뭐 때문이냐고 묻는다면 그럴 때다. 10대에 제가 왜 갑자기 반항하지? 그럴 때야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세월이 인간과 자연이 분열 성장하는 우주의 봄여름 시간대였다는 거니까 분열하는 시간대에 열심히는 했으나 답은 못 찾은 거예요. 계속 분열만 할 뿐 뭔가 하나를 거머쥐지 못했다는 거고 선천에는 궁극적인 구원의 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천에는 위물을 보배로 삼아서 복과 영화를 이 길에서 구하였다. 이게 상극의 유전이다. 우리의 유전자 안에는 그런 분열하고 치고받는 그런 상극의 DNA가 깔려 있는데 이제는 이 선천의 그 상극의 DNA 운이 지배하던 생장과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넘어가는 시대다. 그래서 자연 자체도 지금 뭐 기후 재난이라고 기후 위기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인자하게 품어주기보다는 그 자연 홍수 뭐 태풍 한번 오고 나면은 그냥 대도시도 그냥 물바다 돼서 시스템이 마비되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온갖 재난과 화액을 던져주고 있는 것처럼 선천에는 그 모든 게 하늘과 땅, 인간 모든 시스템이 인간을 그토록 원하는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극의 운이 지배하는 그 선천 봄 여름철에는 인간과 세계 구원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럼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지금 이제 분열하는 선천 상극 시대에서 통일하는 후천 상생 시대로 전환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정말 일제 강점기도 겪었는데 그런 시대에서 이제 진짜 해방을 맞이하는 그걸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기분이 좀 느껴지실 텐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시대를 일러서 천지 성공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선천 개벽으로 인간과 만물을 낳아서 길러온 이 천지라는 것이 아직은 미완성돼 있었다가 이제 가을 운수를 맞아가지고 가을 개벽 운수를 맞아가지고 진정한 인간의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만유 생명을 이제 추수가 다른 말로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다. 그래서 천지가 통일운동으로 전환해서 우주의 꿈과 대이상인 후천 5만 년 지상 낙원 세계가 비로소 마침내 실현되는 때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때를 천지 또한 성공하는 시대다. 천지 성공 시대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천지가 완성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소우주인 인간이 완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궁극 목적이라는 것은 천지 변화와 함께 인간의 성숙, 그 다음에 후천 가을의 통일 문명을 성취하는 데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그 천지의 목적, 만물을 낳아 길러온 천지 1월이 봄, 여름철에 자신의 공덕을 이루는 그런 우주의 가을철로 들어서고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이 개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야 개벽은 그냥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가면 뭐 되고 또 시간이 가면 가고 이런 단순히 기계적인 법칙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거는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신의 심판 이런 쪽으로만 또 바라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을 개벽을 통해 실현되는 이 천지 성공 그리고 인간 성공 이런 문제는 단순히 자연의 변화 도수로만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 단순 방정식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의 법칙이라는 이법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신도가 작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간의 손길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천지 성공, 인간 성공의 역사 속의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눈이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신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신사, 이법과 신도와 인사.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신의 손길이 가해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려져서 이런 천지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상인님이 무국대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이신사 법칙이죠. 예,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리의 바탕을 이신사 세 글자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진리 구성의 삼박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신사는 상제님께서 천지 대자연과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바탕이고 또 우리가 도를 깨닫는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떤 구성 체계거든요. 저는 이것을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치 가정에다가 비유를 하고 싶어요. 가정이 뭐냐라고 할 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죠. 아버지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법과 신도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그 자식에 의해서 그 집안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그 진리를 보는 어떤 그 프리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 공부에 하는 그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법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현실 세계에서 뿌리를 이루는 진리의 바탕이죠. 그래서 이 우주는 우주가 변화해가는 원리가 있고 창조 원리 법칙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우주 일련의 그런 법칙이 있죠. 그 우주 일련의 변화 이치에 따라서 현실 세계가 이렇게 굴러간다는 거고 그런데 이 이법만으로 인간 세상의 모든 사연과 사건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법을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매개하는 신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개입함으로써 비로소 인간 현실 역사의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 그래서 이법과 신도라는 것은 진리의 두 얼굴이다.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짐으로써 현실적인 그런 모든 뭐 생명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법에만 치중해서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대우주를 이법으로만 바라보죠. 그렇죠. 뭐 수백만 광년, 억만 광년 뭐 인간이 비행기를 우주선을 타고 뭐 가면 된다. 근데 못 가지잖아요. 그죠? 또 너무 신도에만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그냥 진리 해석을 그냥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신도의 세계도 이법과 맞물렸을 때 신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신도 세계라고 해서 뭐 자기 멋대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단 말이죠. 아버지가 독재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막 그냥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법의 극치에는 신도가 있구나. 신의 손길이 있어야만 이법도 제대로 작동하는구나. 맞물려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현실 역사가 펼쳐지구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는 시각이다. 그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신사가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한데 저도 이제 이신사를 우리 상진님 지를 통해서 접했을 때 너무 이제 감탄을 했어요. 이렇게 세상 진리를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구나. 네. 근데 제가 이제 이신사 법칙을 헤아릴 때 느꼈던 거는 뭐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뭐 감독상도 타고 주연상도 뭐 타고 그랬는데 그 태국 갔더니 태국에도 조그만한 애도 오징어 게임 셔츠 입고 다녀요. 그만큼 지구촌 80억이 그 우리 한류 드라마에 이제 꽂혀 있는데
모든 사람들,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배우들은 이제 이 신사에서 사에 해당하죠. 현실 역사 속에 자기의 캐릭터를 갖고 있고, 근데 그들의 몸짓과 대사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이치대로 가는 거고. 근데 그 모든 건 감독이 다 총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카메라 안에 있지만 카메라 밖에 이런 여러 스태프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신명계인데, 그 신명계의 최고 자리에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 계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주의 여름철이 딱 끝날 즈음에는 우주의 가을 시간이 임박하면서 이 천지의 원주인께서 비로소 상제님께서 우주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 현실 역사에 직접 이렇게 투입이 되시는 거예요. 그 카메라 밖에 있던 종종 감독이 그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하는 경우 있죠. 그렇죠. 이제까지는 되게 미미하게 그냥 잠깐 출연하고 마는데, 이번에는 상제님이 직접, 감독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주된 역할을 하시고 나머지를 이제 우리 인간들한테 맡기는 게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래서 우주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들어오신다는 이야기가 되게 상제님 진리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동서 인류 문화의 진액을 거두셔서 천지 자연과 인간 역사의 새 질서를 열어주심으로 해서 선천의 그런 삼국 운수를 종결하고 후천의 가을 우주의 상생과 조화와 통일의 운수가 열리는 건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우주 자연과 인간을 함께 성공 완성시키면서 구원을 이제 비로소 매듭을 짓는 거예요. 이를 일찍이 프랑스의 의사이면서 아주 위대한 예언가였던 노스다무스도 이렇게 언급한 적 있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혁, 리볼루션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인간을 오셔서 전하신 구원의 위대한 소식, 그게 이제 이신사의 우주 법칙으로 밝혀진 게 우리 증산도의 진리인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걸 다 정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개백기를 맞아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시죠? 그래서 개벽이 온다는 얘기는 어디서든 들을 수 있으나, 그때 하나님 오신다는 얘기는 이 증산도가 유일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건데, 동방에서는 예로부터 이 우주의 조화 성신인 삼신과 하나 돼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러서 삼신 상제님이다, 상제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문화가 있었어요. 이 카톨릭에서 동양의 마테오리 신부님 필두로 해서 카톨릭 천주교를 전파했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밖에 없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재미를 못 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상제님을 모시는 하나님 천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DNA랑 접속이 된 건데, 삼신이 무형의 조물주 하나님 원신이라고 한다면, 삼신 상제님은 천지 만유 생명을 주지하신 유형의 인격신 주신이신데, 이 인격신인 상제님께서 신도와 입법이 하나 되어 열리는 생명탄생과 우주 변화의 비밀을 인간의 자리에서 이렇게 모든 걸 소상히 밝혀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건데, 톡톡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상제님 진리는 신명세계의 도와 천지 입법을 바탕으로 해서 가을 우주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는 진리로서 천지 만물의 모든 변화가 신도와 입법, 아까 아버지와 어머니로 비교하셨던 것처럼 그 양자의 조화와 합일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이제 김형렬 성도의 집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이제 천지공사를 시작을 하실 때, 이제 김형렬 성도한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 집에 들어가서 천지공사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런 것은 어떤 의미다 쭉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세요. 시속의 어린아이에게 깨복쟁이라고 희롱하나니 이는 개벽 장이 날 것을 이름이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에 어린아이들 막 그냥 빨가벗고 고추 내놓고 막 쫓아다니는 이런 아이들을 깨복쟁이라, 깨벽쟁이 뭐 이렇게 하거든요. 상제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저게 개벽장이다, 장이라는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진리 인식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여기 딱 거론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신사의 법칙이죠. 입법과 신도. 그러니까 개벽이라는 것은 자연의 변화 법칙에 의해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봄이 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 오는 거지만,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손길은 그 봄 개벽, 여름 개벽, 가을 개벽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개벽을 일으키는, 그것을 딱 이렇게 튕기는
그 개벽장 주인공 주관자 그 주인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의 이게 있어야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동경대전에도 보면은 최순 대신사께서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자연현상을 그렇게 자연현상으로 보지 말라. 거기에는 천주님의 조화의 손길이 다 들어가 있다.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그 최순 대신사의 그 진리관도 역시 이것과 신도에 의해서 이 세상 만유가 변화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바로 내가 개벽장이다. 여기서 개벽은 후천 가을 대개벽이죠. 후천 가을 대개벽을 이렇게 시작을 신호하시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감독하시는 그런 주제자이심을 신원을 밝히시고 김명렬 성도한테 이런 여차저차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셨다. 이걸 도전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을 대개벽기를 맞아 우주의 주제자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이 땅이 직접 강세하셨다는 것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을 개벽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개벽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제 천지일월이 새로 태어나는 공전조로한 대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선천 여름철에 온갖 생명을 성장시켜 왔던 불기운이 사그라드는 거죠. 이제 익히는 건 그만하고 불을 끄고 이제 통일성숙의 가을 금기운이 딱 들어오면서 인류 어떤 문명사에 천지질서가 비로소 바로 잡히게 되는데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하늘과 땅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말씀하셨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바로 잡히는 거가 뭐냐면 천지가 성공하는 가장 첫 단추가 뭐냐면 지축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이 지축. 그래서 소우주 인간도 심장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그게 이동하고 지구의 공전 궤도가 정원으로 바뀌어서 비로소 상극 질서가 상생으로 대전환하면서 천지가 인간 생명을 길러온 궁극 목적을 그때서야 이루게 되는 거고요. 인간 또한 그때 이제 천지와 더불어 성공을 비로소 한다. 그래서 천지 질서가 가을철의 시간 질서로 바로 잡히면서 인간 역사에 그럼 드러나는 게 뭐냐? 지축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공전 궤도가 정원으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건 인간의 카렌다 시스템. 우리가 매일 보는 그 달력 시스템이 바뀌어서 정역 시대가 도래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부 대성사께서는 그 12달 중에 모두 30일이 돼서 1년의 날수가 365와 4분의 1. 지금 그렇게 달력이 돌아가는데 1년의 날수가 360일이 된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가을 개벽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이제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이제 서로 이질적인 두 기운이 부딪히는 거죠.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 그래서 이때는 이 부딪히는 상극작용을 중화하고 가을에 통일로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소프트 랜딩을 하는 그런 중성의 기운이 출현을 한다. 가을 개벽기가 되면 그 이야기죠. 그래 그것을 이제 역철학의 원리로 신미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미토는 상제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용어라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 십과 미토. 미토라는 것은 노란 신호등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에서 파란 신호등으로 가는데 갑자기 가면 사고가 나니까 노란 신호등을 켜서 아주 중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중재자, 중성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이 싸우면 어느 편도 안 들잖아요. 그래 중재를 하는 것처럼 중성 생명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된 숫자이면서 그다음에 음수. 우리가 보통 역철학에서는 1, 3, 5, 7, 9는 양이요. 2, 4, 6, 8, 10은 음이다. 이렇게 그 태상종사님께서 늘 자주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아주 쉽게.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음수, 그 다음에 땅의 수, 지수. 그래서 10m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노란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여름, 가을이 바뀌는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이게 가을 개벽의 가장 큰 사건이다. 요거를 말씀을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해서 드립니다. 네, 하지만 그 가을 대개벽 후에는 인류가 그토록 바랐던 이상세계인 대동세계, 극락, 천국
그것이 이제 지구에서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세상이 아니고 이게 지상의 현실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자연개벽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래서 상제님과 태모님의 그 도전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변화를 좀 가늠할 수 있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태모님에게 강흥칠이라는 성도가 아뢰기를 태양은 날마다 있는데 달은 보름경에만 밝으니까 뭐 추석 보름달 보셨겠지만 금운과 초월에는 갑갑한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태모님께 아랬더니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천에는 천지도수와 음양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원인을 규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후천에는 항상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니 편음 편향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천은 그러니까 치우친 음과 치우친 양 편음 편향의 세상이었지만 우주 가을은 일단 대동세계 극락 천국의 기본 원칙은 정음정양 음양이 고르게 균형과 조화를 찾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음양이 다르니까 음력과 양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맨날 양력은 며칠이고 음력은 며칠이다 이게 한 달씩 네네.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또 음력과 양력이 같아지면서 새해의 첫날도 이게 바뀌게 된다고 또 상진이 공사 보신 게 있는데 그래서 전 인류가 새로운 시간 틀 속에서 생활할 것을 천지에 선포하신 게 있어요. 2월 초하루 날에 상진이께서 갑자기 2월 초하루니까 아무 날이 아닌데 그 시절에는 새해가 됐으니까 떡국을 지어 올리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올리니까 다 잡수시고 말씀하시기를 새해 떡국 맛이 좋구나. 이게 엄청난 공사라는 거죠. 설 잘 샜다. 이건 내 설이다. 상제님의 새로운 세상의 설날이라는 엄청난 선언이 되신 건데 또 말씀하시기를 내 세상에는 묘월로 세수를 삼느니라 하셨거든요. 지금은 우리 뭐 한 해의 첫머리를 세수라고 할 때 그 첫머리에 해당하는 달이 음력 1월은 인월입니다. 호랑이 달. 근데 개벽 후에는 지금 음력 2월에 해당하는 묘월이 한 해의 정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 2월 초하루 날에 떡국지어 올라라고 하신 공사가 이런 거죠. 상제님의 그 위트가 있는 느껴지는데 지축이 이동을 하면요. 이게 추나추동이 일단 구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극한극서가 없고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복한 세상이라는 거는 극단적인 거, 담백한 세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1년 내내 온화한 기후가 지속되는 건데 가을 날씨 보십시오. 그 기분이 좋아지는 날씨잖아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딱 적절한 낮에는 따뜻했다가 밤에 그 서늘한 시간대. 아무튼 그런 가을 하늘 같은 풍경이 사시장춘 봄날 가을날 같은 그런 조화로운 기후가 된다는 거고 지금의 24절기는 극한극서를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바이오 리듬처럼 묘사를 했지만 이제 새로운 절기 김일부 대성사는 그래서 이런 천지 변화를 꿰뚫고 새로운 정역과 새로운 절기를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앞세상에 사용할 달력까지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서 이런 상극 기운이 사라지면 뭐냐면 홍수, 지진, 화산 폭발, 해일 우리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우리 유명한 얘기 있었으니까 중국에 지진 나고서 just 5 seconds everything changed 단 5초 만에 다 끝났다 이게 천지의 그 어마무시한 변혁인데 그게 이제 사라져서 평화로운 환경 오염과 생태계 오염 파괴 이런 것도 없는 그러면서 모든 게 극복되는 한마디로 인간이 살기에 가장 딱 좋은 우리가 뭐 하기 딱 좋은 날씨다 할 때 이 도통하기 �닦기 좋은 날씨 정말 이렇게 깨닫기 좋은 날씨로 매일 펼쳐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게 선천이죠. 그래서 이제 상극의 질서를 낳고 불균형, 부조화 속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 고독 이런 비애를 느끼면서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가을개벽 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뭐 한마디로 정말 좋은 세상이다. 그죠? 근데 그거를 뭐 상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뭐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뭐 아까 이제 1년이 360일이 정원 궤도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가 아주 뭐 수화풍 삼재가 없어지고 상서가 무르노가 청화명료한 낙원의 선세계가 되리라. 그죠? 이런 자연재해가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구도 이렇게 뭐 지진을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키고 할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가장 안정된 환경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청화명료한 낙원의 선세계 신선들이 정말 도통하기 네, 그죠? 딱 좋은 그런 세계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정음정량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해서
이게 정음 정량의 문화, 이게 인간으로 말하면 남과 여가 이제 정음 정량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것도 있고, 천지 부모님이 정음 정량으로 자리를 잡는 것도 있고, 문화가 정음 정량이 되고, 그런 것들로 해서 불균형과 부조화에서 균형과 조화로운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성인 시대가 되어서 선천 영웅 시대에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에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죄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노라. 그러니까 지금은 죄를 짓지 않고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후천 세상에는 선을 행하지 않고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완전히 선천과 후천을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금의 사고방식으로는 참 상상하기 힘든 참 엄청나게 좋은 그런 성경으로 바뀐다는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열리게 되는 그런 이상 세계가 상기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시는 후천 성경인데요. 그런데 그 가을 대개벽으로 후천 가을이 열리는 우주 원리를 밝힌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천지 1월이 여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 논리, 그걸 정확히 밝혀주는 게 철학 중에 역철학인데요. 그 인류의 시원 문명에 열렸던 황국 시대에 이미 환역이 있었어요. 그 카렌다가 있어야 그 거대한 통치가 되는 거고, 그런 통찰을 바탕에 깔고 배달국 시대에 성인제왕 태우 복희씨께서 환역과 화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희역을 창시를 했습니다. 복희역을 창시하셨고, 그 복희역을 바탕을 두고 주나라 창업의 기초를 세운 문왕이 괴사를 지은 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주역. 그 주역의 기틀을 세웠고요. 세월이 흘러서 그 조선 말에 이르러서 동북 간방에 조선 충청도 연산 땅에 김일부 대성사께서 가을 천지의 역인 정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발을 정자니까. 그래서 그 주역을 기본으로 해서 후천 대개벽이라는 시공간의 전환 법칙을 이렇게 수리로 밝혀놓은 완성역이죠. 그래서 상제님은 후천 곧 정역 시대가 열리는 이치를 김일부 대성사한테 계시하셔가지고 세상에 알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세상 공사는 다 봤는데 주역 공사를 안 보니까 주역 좀 아는 그 어떤 성도들이 왜 주역은 안 건드리시냐 했더니 상제님 말씀이 주역 공사는 이미 일부 시켜서 봐놨느니라. 이미 그거는 큰 공사를 봐놓으셨고, 그래서 내가 천지간에 뜯어 고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오직 역만은 이미 한 사람이 밝혀놓았느니 그 역을 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풀고 나면은 정답이라고 할 때 발을 정자, 그게 정역이고요. 그러니까 천지 일월의 그 변화 원리를 밝혀준 이 내용을 모르고서는, 이 가을의 역, 정역을 모르고서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일, 내 일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삼계를 구원하는 대역사인 천지공사의 핵심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역에 대한 통찰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기님 천지공사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역철학을 꼭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천지공사의 내용은 신도에 관련된 부분이 많고요. 네. 역철학은 이법이죠. 이 두 가지가 탁 박턴몇개 이렇게 꽉 맞물렸을 때 이제 제대로 후천의 문화를 만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동방의 성인들은 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 역철학을 정립하고 이 우주의 창조, 변화 이런 원리들을 이렇게 세상에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들은 또 이 역의 철학, 천지를 변화의 이 철학을 통해서 삼역이라는 거를 정립을 하면서 8괴의 괴상으로서 8궤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8궤라는 괴상을 만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세상 흐름의 대세, 변화의 흐름의 대세를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호 복희 씨가 처음으로 이제 그 궤를 창안하셔갖고 복희 8궤를 그리셨고, 그 다음에 주나라 건국의 아버지인 문왕이 이제 문왕 8궤를 그리고, 그 다음에 김일부 대성사께서 정역 8궤를 그림으로써 이게 이 삼역궤도가 완성됨으로써 전체 그 천지일월의 변화의
어떤 전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역사 속에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달국의 5대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 이제 태우 복희 씨인데 이분이 이제 하도를 개시받고 나서 그 통찰을 바탕으로 복희팔계도를 이제 완성을 하시는데요. 이 복희팔계도라고 하는 게 우주 봄철의 창조 질서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 코딩 배우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이 우주 봄철의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타 치고 뭐 악기 다루는 거 다 코드 누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본 코드에 대한 통찰을 한 장의 그림에 딱 이렇게 넣으신 건데, 근데 이 복희팔계도 코드를 잘 분석해 보면 일태극을 중심으로 해서 만물이 이제 창조되고 생성되는 원리를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태극에서 음양이 나뉘고 거기서 음양에서 사상이 벌어지고 거기서 다시 팔계가 생성되는 그런 흐름을 이제 읽어낼 수 있고요. 태극이 이제 삼변해가지고 팔계가 되고 벌어지면서 만물 생명이 이제 창조되어 나오는 이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결국 그 기본 DNA에서 모든 게 이제 벌어졌다는 통찰인데, 복희팔계를 보면은 근데 천지 일월을 상징하는 건곤감리가요, 우주의 중심축에 딱 정남 정북 동서남북에 딱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원십자가를 딱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십자가 원십자가 문화에는 그 복희팔계도의 건곤감리가 원형으로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이 우주의 구성 틀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나는 천지 일월이나 하셔가지고 결국 천지 일월 건곤감리의 그 정의가 상제님 당신의 정체성도 이렇게 규명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이 어려운 얘기를 왜 들으셔야 하냐면 태극기, 우리 국기가 이 복희팔계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아니 해외 한류에서 태극기 막 궁금해서 물을 텐데 원이 어디서 왔냐? 근본을 중국 거냐? 아니다, 이게 복희팔계에서 왔다는 얘기는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곤감리 천지일월이 자리 잡고 있고요. 복희팔계를 보면 건곤 부모는 정 남쪽과 북쪽에 딱 별이로 있고, 정 동쪽과 정서에 그 중남 중녀가 감리로 있어서 동서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천지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건곤이 우주의 바탕체가 되고요, 일월이 감리, 쓰임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희팔계에서 양의 방향에 있는 동남의 건리, 태, 건은 양이 성하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음방향인 서북의 선간, 간, 고는 음이 자라서 성하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이름, 일양, 지위, 도의 어떤 조화를 복희팔계도 안에 담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것들끼리, 마주보는 네 쌍이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로운 거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봄철에는 여름철처럼 흐트러지거나 분열되지 않고 기본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암시하는데, 우주 봄철의 창조 원리를 담은 복희팔계도는 8방위까지 벌어져 있어가지고 일명 팔수도라고 하고요. 그게 1건과 8권의 수상을 취해서 일팔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태극이 만물을 생하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별칭이 태극팔계도다 해서 우주 봄철의 창조 원리를 밝힌 팔수도인 복희팔계는 생장성의 3역 중에서 생단계, 시작 단계의 역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 복희팔계도에서 마주보는 수의 합이 2하고 8 해가지고 9기 때문에 그 분열의 구수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는 To be continue 시즌 2를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우주 봄철의 창조도인 복희팔계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럼 여름철 궤도도 있겠네요? 예, 여름철 궤도가 이제 문왕팔궤죠. 이제 봄철의 궤도인 복희팔궤도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설궤도, 아주 대칭이 되어 있고 완전한 원십자를 이루고 있는 원설궤도고, 이제 우주의 여름철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막 성장 발전을 하면서 이제 막 복잡해지죠. 이때부터는 이제 난리굿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이 팔궤의 궤상으로 이렇게 그려내느냐. 이제 이걸 그린 분이 문왕이라는 분인데, 이 문왕이 은나라 주왕에 의해서 7년 동안 옥에 갇혀서 참 엄청 힘든 옥고를 치렀어요. 그러면서 주나라의 그 건국의 기초를 다지는데 어떤 그런 시련 속에서 이런 상극의 투쟁과 발전의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제님께서 장차 도통은 건감간진 손이 권태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거는 문왕팔궤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 문왕팔궤는 오행이 상극하는 가운데 인류 역사가 성장 발전해 나가는 여름철의 변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왕팔궤를 보면 이제
건곤이 남북으로 원래는 남북으로 딱 중심 축을 딱 자리 잡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건 아버지 건에는 양쪽에 큰 딸 작은 딸이 아빠를 잘 보필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 옆에는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잘 보필을 하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제 문왕팔개 여름철에 들어오면서 이게 다 흩어져 버리죠. 그 아버지는 저 서북 쪽으로 그냥 치우쳐 가고 어머니는 서남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가 버리고 그리고 실제 뭐 이렇게 성장 발전하는 거를 주관을 하는 것은 감괴와 리괴 물과 불이죠. 감괴는 물을 상징하고 리괴는 불을 상징하는데 이 물과 불이 축이 되어서 열심히 자라라. 그죠? 햇볕 주고 물 주고 햇볕 주고 물 주고 열심히 자라라. 막 경쟁하고 찢이든지 볶든지 뭐 이렇게 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정말 진리에 부합되는 궤도를 이렇게 완성을 해 놓은 거죠. 이 문왕팔궤도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궤의 숫자를 합하면 다 10이에요. 10. 아, 예.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리괴는 9이고 그러니까 북쪽에 일감 그러니까 9와 1을 더하면 10이죠. 그다음에 동서에 있는 진귀와 택괴는 3과 7 합하면 10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길이 더하면은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잡하고 난잡한 이 변화에 숨어 있는 그것은 꿈꾸는 것은 지향하는 것은 목적하는 방향은 10이라고 하는 완성된 그 가을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문왕팔개는 이렇게 궤상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희 팔기도는 우주 봄철의 이제 창조도이고 문왕팔기는 우주 여름철의 변화도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우주 가을철의 궤도가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주 개사전에도 이제 범 360 그 단기지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장차 1년의 날수가 360일이 되는 때가 오리라라고 공자님이 이거 찾아낸 거예요. 이 정역수를. 1년 360의 정도수를 운행하는 가을 천지의 역수를 이제 선언은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타임 테이블인지는 소상히 밝히지 못했어요. 마치 누가 공식은 펼쳤는데 그 나중 후대 학자, 수학자가 그 뭐 정리를 증명하는 것처럼 그거를 정도수를 운행하는 가을 천지의 역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그 정역 그거를 밝힌 분이 조선의 대성인 철학자 김일부 대성사님이신 건데 후천 대계북으로 이루어질 가을 우주의 변화상을 김일부 선생님이 밝히시고 이른바 정역팔계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괴가 이제 봄철과 여름철의 창조도와 변화도에서는 바라보는 시점이요. 그 안에서 바깥쪽으로 보게 돼 있어요. 각각의 괴들을 괴를 보는 그 시야가 그거는 이제 봄 여름철에는 촌목의 수기가 아래에서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처럼 바깥으로 이제 발산되는 이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데 정역팔계는 괴가 내부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괴의 모습을 보려면 바깥에서 안으로 보는 모습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분열과 통일의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천지가 개벽돼서 우주 가을이 열리면은 정음정향 이치로 가는 거고 수렴하는 이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괴상이 그렇고요. 그래서 개벽으로 이제 지축이 이제 이동을 하고 천지가 바로 잡히면서 아까 그 문왕팔궤도에서 건곤이 막 흩어져 있고 감리 빼고는 다 완전 난리 부르스였던 그게 바로 잡혀가지고 건곤 분호가 다시 제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봄철교에서는 건곤이 정남과 정북방에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건이 북에 있고 곤이 남에 있었다라면 그 북방 자리, 중심 축 자리에 곤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자리에 땅이 가 있고 밑에가 하늘이 가 있는 지천태. 여성이 더 이렇게 존귀해지는 음존시대의 상으로. 그래서 그동안 억눌렸던 어금존양의 선천이 이제 정음정양이 되면서 또 음존이 되는 그런 상, 지천태의 평화로운, 조화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 이제 또 정역팔궤 안의 모습으로 깃들어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무 고수부님께서 5만 년 대동세계 개벽 성경이 온다. 지천태 운으로 여자 세상이 돌아온다라고 이제 하셨죠. 상제님께서 이 정역의 원리를 천지공사를 보실 때 영세화장 건곤이요 대방일명 간태궁이라는 그 시를 읽게 하시면서 그 천자보혜성 공사라는 공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영세화장 건곤이 건곤 하늘과 땅
그죠? 원래 봄철에는 하늘이 위에 있었고 땅이 밑에 있었죠. 그런데 가을에 정력이 오니까 하늘이 밑으로 내려가고 땅이 위로 올라갔죠.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위상이 좀 달라졌다 뿐이지 부모님이 집안의 그 주권을 다시 되찾고 자리 잡으신 거는 같죠. 그 다음에 동서는 여기 보시면 대방일명 간태궁, 간괴와 택괴, 간소남과 태소녀가 동서에 정소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상을 실현하는 일을 간소남과 태소녀가 한다 이거거든요. 정역의 시대에서는. 그래서 간소남에 해당하는 게 우리나라고 그다음에 태소녀에 해당하는 것이 미국에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미래 문명을 주도할 그런 한미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청산도 초기 도판에서도 이제 그 앞으로 미국이 온다는 이야기들을 그래서 하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 정력 8개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제자를 잡고 자식이 다 커가지고 제일 막둥이였던 막내둥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집안의 중요한 일을 실제로 다 이루는 이런 형국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력 8개는 신무국을 바탕으로 만물이 통일 성숙하는 후천 가을철의 변화 섭리를 나타내는 궤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십수가 드디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십수는 하느님의 숫자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봄, 여름 꾀에서는 십수가 없었죠. 봄, 여름 시대는 하느님을 향해 기도는 하지만 하느님이 등장을 안 하시지만 가을철에는 하느님이 모습을 드러내시는 역사 속에 드러내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십수팔궤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5권이 남쪽에 있고 10권이 밑에 있어서 뭐 50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이 정력 8개는 미래역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런 역이고 봄, 여름 역에 완성된 역이다. 그래서 완성역이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복희 8기도와 문왕 8기도 그리고 정력 8기도에서 밝힌 천지 개벽 이치를 도표 한 장에 담아서 밝혀주신 분이 안윤산 태상 종도사님이시죠? 예, 이제 천부경과 하도낙서에서 비롯된 인류 문화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받고 이런 거를 수천 년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뭐 복희 8개, 문왕 8개 또 정력 8개 이런 것들이 출현을 해서 마침내 신무국 10의 출현 상제님의 강세까지 이렇게 역철학이 그걸 예고하고 역철학이 하나님의 강세를 증명하고 하는 이게 입법의 세계에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총정리해서 일반인들이 이거 어려워가지고 언제 다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산도의 안윤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시는 과정에서 뭐 초등학생만 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이렇게 우주일련 도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주역 설계전에 보면 간괴 그러니까 여름철의 계획으로 보면 간괴는 동북방에 있죠. 동북방에 간괴가 있습니다. 이 간괴가 뭐냐? 간은 동북방에 있는 괴인데 이 동북방의 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야일세 그리고 고로왈 성원호관이다.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의 종이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 종이 돼 끝 종착역이면서 새로운 출발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한반도 간방 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우주일련 도표가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태상종도사님에 의해서 나오게 되셨고 그 다음에 성언호관이다. 이룰 성자 말씀언자. 그러니까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그냥 뭐 말씀이 아니라 월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죠. 창조의 입법 그 에너지가 담긴 그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창조가 새로운 문명 창조가 간방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자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일련 도표의 출현 한반도에서 태상종도사님에 의해서 이 우주 일련 도표가 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후천 문명 창조에서 입법의 분야에서
이법의 세계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고 완결판으로서 나온 최상의 궁극의 작품이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다음에 상대림의 신도와 합일이 되어서 후천 문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주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인간을 봄, 여름 동안 내고 길러서 비로소 이제 천지의 가을철을 맞아서 인간을 통해서 그 꿈을 성취를 합니다. 3개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 선천 봄, 여름철에 이 상극 세상을 살아온 인간이 켜켜이 쌓아온 모든 원과 한을 이제 끌어내고 상생과 조화의 가을 세상에서 진짜 마침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이 땅에 이제 누차 강조한 바대로 강세하셨는데요. 그 주역에서 전한 성언호관이라고 하는 말씀, 모든 말씀이 감방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섭리 그대로 동북 감방 조선 땅에 강세하셔가지고 새 생명의 길을 이제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장차 인간이 천지와 하나 되는 신법을 열고 우주의 열매 인간인 태일로 거듭나서 주화 성경낙원을 지상에 건설합니다. 그럼으로써 우주의 아주 궁극의 꿈과 대이상향이 비로소 성취가 되게 된다. 그게 오늘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은 우주의 가을철이 열리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가을 개벽기를 맞아 우주의 주제자이신 증산 상계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가을철 상생의 후천 성경을 여시기 위해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하셨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